예, 손 조금 더 들어주시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저희가 얘기하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비디오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로 발을 들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조금 겁이 나시는 분, 비디오 툴에 대해서 좀 겁나는 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가서 아주 값비싼 카메라도 사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그 뭐 장비들도 사야 되고 하는데, 뭐 비디오 전문가들은 수천 달러씩 그 돈 내면서 장비들을 사시는데요. 그런 분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홍콩에 갔었습니다. 보통 제가 그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갈 때는 카메라 갖고 가지 않습니다. 뭐 시간도 없죠. 뭐 많은 그 방송사도 방문을 하고 또 프로 그 비디오나 뭐 포스트 프로덕션 업체들을 방문하고 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 금요일 날 미팅이 다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비행기 스케줄도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홍콩에 있게 됐습니다. 아이, 멋진 도시니까 나가서 한번 비디오 촬영해 볼까? 근데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네, 카메라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삼성 갤럭시 노트 3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손 들어봐 주세요. 갤럭시 노트 3. 여러분들 비디오가 갤럭시 노트 3에서 UHD로 된다라는 거 아셨어요? 비디오 그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하이엔드 카메라 들에 대해서 아주 높은 고해상도, 뭐 4K 비디오, UHD 비디오 이런 것들 보여드릴 것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나타나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요, 뭐 이 블럭 반대쪽에 있죠. 그러면은 이런 그 텔레비전 전시되어 있는데 아주 명료한 색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TV들이 바로 그 하이 데피니션의 해상도보다도 4배나 되는 해상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싸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가격이 내려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스탠다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폰 안에 이렇게 멋진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는 아주 안정적으로 이 모바일 폰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했더니 창가에 $10, $10만 내면 이런 그 클램프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뭐 휴대폰 같은 것을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세워놓을 수 있는 트라이파드 삼각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10만 내면요. 그래서 어떤 결과 나올지는 몰랐지만은 하여튼 나가서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뭐 일광 상태에서 밤에 또 햇빛에서 뭐 등등 찍어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어로 그 클립을 갖고 들어와서 편집 작업을 제가 했고요. 또 풀스크린으로 좀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좀 그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풀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재생해서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에서 이게 촬영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정말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비디오 촬영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 그래서 아주 고화질의 비디오 프로젝트 못하겠다, 모션 프로젝트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요, 저희 아주 저렴한 $10, $10만 내면 살 수 있는 삼각대와 이 클램프, 그리고 또 제 주머니에 있었던 이 멋진 휴대폰, 이것만 있으면 비디오 촬영을 위한 프로덕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레티나 디스플레이 컴퓨터가 있다, 또는 UHD 텔레비전이 있다 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또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으면 유튜브에 가서 풀 4K로 지금 이 비디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HD 퀄리티로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4K로는 지금 못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다 이런 식의 비디오 프로덕션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디자인 프리미엄을 살 것인가, 웹 프리미엄을 살 것인가, 이것들을 사면은 애프터 이펙트도 프리미어도 못 사는데 뭐 이렇게 하셨죠. 근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 그대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백그라운드에 인스톨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가 뭐지, 뭐 박스 찾지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나 프리미어 써야 되겠네 하면은 아주 클릭만 해주면은 여러분들 배경에서 다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스톨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툴을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비디오 툴을 가지고 작업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프리미어 프로 쪽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리미어 프로만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디오 편집 툴입니다. 사용하기 아주 간단하고요. 또 더 간단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어떻게 더 간단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또 거의 모든 비디오 포맷 다 지원합니다. 아이패드, 휴대폰, 로우엔드, 뭐 소비자용 카메라에서부터 아주 장편 영화 촬영용 카메라 이르게까지 모든 포맷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용하기 아주 간단하게 만들려고 저희가 아주 작은 피처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실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십니다. 프리미어 프로 열어보고는 뭐 타임라인 만드는 메뉴 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었죠. 이건 선택할 게 너무 많네, 머리 아파, 이렇게 됐죠. 하지만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이 미디어 브라우저 패널 여기로 가시고요. 여러분이 작업하실 클립을 찾으시고요. 여기 비디오 클립들이 있죠. 그리고 그 비디오 클립이 어떤 건지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거 클릭을 하고 미리 한번 보시고요. 프리뷰 하시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저희가 추가한 새로운 피처가 있습니다. 초보를 위한.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편집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면 클립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작은 피처를 프리미어 안에 새로 추가된 피처를 보여드렸고요. 예, 지금 워크스페이스가 지금 엉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게 다 프리미어에서는 커스터마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쳤고요. 또 다른 시퀀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어를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타임라인이 있고 많은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레드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했고 어떤 것은 DSLR 카메라로 촬영했고 또 몇몇 한 두세 개 클립은요 팬텀이라고 하는 특수 카메라로 촬영이 된 것입니다. 이 팬텀 카메라는 슬로우 모션 촬영용 카메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이 아주 서서히 날아가서 그 표적에 딱 맞는 그런 것을 촬영하는 것이 바로 팬텀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근데 프리미어는 이러한 전문 특수 카메라 포맷도 지원을 해줍니다. 네이티브하게 프리미어 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의 동영상을 사용하든 간에 타임라인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은 프리미어에서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변환 작업 하실 필요도 없고 모든 클립을 다 똑같은 포맷으로 만들어 가지고 프리미어에서 편집하고 하는 그런 거 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클립에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클립을 보면은 카메라가 약간 좀 핑키시하게 보이죠. 약간 붉은 색상이 느껴집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 타임라인으로 가서 이 인 포인트, 아웃 포인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루핑이 저절로 되는 걸 보시는데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 효과 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색상 효과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 휠을 아주 큰
휠로 만들었는데요. 비디오에 약간 핑크 색상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겠다라고 하면은 컬러 휠에서 보색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 동영상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고 이거 약간 좀 푸른 색상이죠. 너무 많아졌네요. 그래서 responsiveness를 반응성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렌더링 하지도 않고 또 뭔가 기다리지도 않고 또 프레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작업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여기서는요, adjustment layer라고 하는 것만 지금 사용한 거죠. 이 adjustment layer, 포토샵에서 이 조정 레이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 클립들이 여러 레이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adjustment layer가 이 클립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해주면요. 또 새로운 피처들을 계속 저희가 추가하고 있는데요. 아까 폴 버넷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프리미어 프로 CC 안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프리미어 CS6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 추가한 피처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추가한 피처와 또 10월에 작년 10월에 추가한 피처 몇 가지만 보여드릴 것입니다. 7월에 2013년 7월에 추가한 피처 또 5월에 추가한 그 피처들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포커스를 하는 것은요, 플레이백이 여러 다양한 타입의 클립에 대해서 잘 되고 성능이 좋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클립 아주 잘 찍혔네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둔 것 중에 하나는 성능이 아주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클립을 스와이핑하면서 스크라이핑 하면서요. 그래서 키보드 쇼트컷이 있죠. L은요 클립이 빨리 움직이도록 해주는 단축키고 J는 클립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L과 그 K를 그리고 J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워드, 포워드, 백워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K는 스탑, 중단시키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능을 좀 더 개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L키를 누르고 노멀 스피드, 더블 스피드, 4배 속도, 8배속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6배속까지도, 32배속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스무스하게 재생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추가한 피처, 역점을 두어서 포커스한 것이 바로 이쪽 타임라인 쪽에 있는데요. 많은 새로운 피처들을 추가를 했는데 특히 우리가 그 편집하는 것을 좀 더 잘 보고 확대시키고 콜랩스 시켜서 이 클립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줌인, 줌아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오디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계속 저희가 개선을 시켰습니다. 마커가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은 마커를 사용을 해서 포지션을 타임라인 시퀀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마커들이 이 위에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포지션에 이렇게 마커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클립을 선택을 하고 삭제를 했다. 그러면은 마커가 이동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클립을 삭제를 해버리면은 그 마커가 점프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메뉴 커맨드가 있어서 옛날 방식을 원하면은 그대로 메뉴 커맨드 쓰시면 됩니다만은요, 이 새로운 피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을 쓰시는 분들은 그대로 메뉴 커맨드 하면 됩니다. 리프 시퀀스 마커스라고 하는 것이라서 언업하실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에 더 많은 피처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멀티캠을 사용하는 프로덕션의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멀티캠은 한국에서 특히 이제 방송사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송사는 게임쇼를 하는데 카메라가 33개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덕션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녹화를 하기 전에
카메라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켜고 그 다음에 게임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33개의 클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한꺼번에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이 그 멀티캠 에디팅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되도록이면 쉽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33대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13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티캠 에딧을 만들어 볼게요. 이 패널에는 새로운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1년 전하고 비교해 봐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클립을 싱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디오도 그 카메라마다 다 녹화가 됐다 그러면 프리미어에서 오디오를 이렇게 다 듣고 그 오디오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카메라를 싱크하는 그런 또 인텔리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옵션이 있죠. 그래서 카메라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카메라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디폴트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멀티캠 에딧을 다 셋업을 했죠. 멀티캠 에딧을 보는 거는 볼 때는요, 이 그 카메라를 다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일일이 다 보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는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됩니다. 멀티 카메라 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주면 카메라가 다 보이죠. 카메라 뷰가요. 그리고 동시에 또 프리뷰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풀스크린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카메라 스위치도 할 수 있습니다. 13개의 그 카메라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멀티캠 에딧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멀티캠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쭉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라인업을 하고 멀티캠 뷰에서 여러분이 편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카메라가 30대가 있다. 그러면 이 프리뷰 모니터가 너무 조그매지겠죠. 스크린이요. 그래서 30대를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대만 보고 싶다. 아니면 5대만 보고 싶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편집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름을 보고 잠정적으로 요거는 꺼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키면은 되겠지만 지금은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카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외에도 멀티캠 에디팅에는 프리미어 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생방을 한다, 라이브 레코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아이패드를 여기에다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아주 빨리 잘 못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됐네요. 여러분이 어떤 그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이제 녹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포츠 게임이다, 경기다, 아니면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라이브로 되는 것을 녹화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어떤 사람이 그 뭐 어시스턴트 같은 사람이 노트패드를 가지고 다 씁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했어 하고 다 이거를 기록을 하죠. 그런데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프릴루드 라이브 로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프릴루드 라이브 로거는 여러분 카메라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셋업을 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싱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하고 여러분 카메라에 타임코드 하고요. 타임코드 버디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카메라가 여러 대 있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거죠.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여러분 패스워드 뭐 보시면 안 돼요. 아, 안 되겠네요.
why I need to sign in for this in a second. 왜 사인인을 해야 되는지 조금 있으면 보실 텐데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농구 게임이라고 This one is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스켓볼 서울이라고 하고요. 오케이를 합니다. Now, if my cameras are 이 synchronized 카메라가 이 타임 코드하고 싱크가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 그 농구 게임을 보면서 이 하이라이트를 쭉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슛을 해서 그 스코어가 됐다, 아니면 이 사람이 파울이 났다, 또는 뭐 오펜시브 플레이가 있었다, 뭐 패스트 브레이크가 있었다, 슈팅을 했다, 3점 슛이다. 이런 거 가지고요. 이런 게 다 메타데이터로 되는 것입니다. 즉 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인인 해야 되니까 안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프렐루드 소프트웨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메모를 메타데이터 인포메이션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어카운트에서 가져 내려와서 비디오 클립하고 싱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로고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프렐루드 CC하고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 CC에서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클립에 대해서 마커가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하면 이 패널에 뜹니다. 그래서 여기 마커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 마커들을 비디오 클립의 타임라인 포지션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서브 클립이 나오는 것입니다. 1시간짜리 녹화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초, 저기는 10초, 저기는 5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 유용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입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애프터 이펙트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팀에서는 항상 뭐 이런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기능을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의 엔지니어링 그룹은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와 하는 그런 피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가 이런 거를 어도비 매직 피처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퍼펙 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뭐 워프 스테이블라이저라든지 3D 카메라 트래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 몇 년까지도 걸리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아도비 매직을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사이에 큰 릴리스 사이에 작은 릴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뭔가 재미있는 거를 조금 작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처들을 릴리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피처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래킹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이 비디오 클립을 보시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얼굴이 조금 어둡죠. 그래서 역광이라서 얼굴이 조금 밝아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세트다 그러면은 반사 뭐 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조명을 좀 그 비추겠죠. 얼굴 쪽에.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거를 좀 고쳐봐야 되겠죠. 옛날이라면 마스크를 그리고 트래킹 포인트를 트래커를 사용해서 만들고 트래킹 포인트를 뭐 귀걸이에다가 피닝을 하고 이것을 사용해서 트래킹을 앞으로 뒤로 하겠죠. 그런데 트래킹 포인트가 없어지면 다른 트래킹 포인트를 만들고 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립 맨 앞에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여기에서 해놓은 걸 보면요, 이 레이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클립인데 이거를 복제를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이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마스킹 툴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간단한 마스크를 얼굴에 그려보겠습니다. 포인트도 만들 필요 없고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보낼 필요도 없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요, 마스크에서 그러면 여기 옵션이 뜨죠. 트랙
마스크라고 돼 있죠. Simple.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Click on that, 그래서 이걸 클릭해주면 and I can use these little tracker 여기 트래커 컨트롤을 사용하면 됩니다. track forward. 그래서 트랙 포워드, I can go get a cup of coffee.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다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또 포지셔닝,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다양한 값을 다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죠. 또 페더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페더링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키프레임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빙을 쭉 해보면은 마스크가 계속 얼굴하고 그대로 같이 움직이죠. 여기에서 이걸 페더 아웃을 좀 시키고 좀 밝게 뭐 노출을 조금 바꾼다든지, 여기에 이제 그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로 돼 있죠. 이거를 조금 더 높이고, 그래서 얼굴이 좀 밝아지게 만들었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아주 그 오리지널 애프터 이펙트 엔지니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뭐 하지만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이 매직 피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딴 일을 하다가 이제는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후에 이게 10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단순해졌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어떤 것이 있나 보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어떤 비디오 클립을 줌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로 11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확대할 때.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뭐 120%까지는 해도 된다. 그런데 저희 교수님이요, 절대로 120%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해질 거고 픽셀리제이션도 생길 거고 아주 희미해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TV쇼 기술은요, 뭐 줌인해서 이 면허를 좀 확실하게 보자라는 그런 뭐 수사물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비디오 클립을 가지고 작업을 하죠. SD로요. 그런데 이거를 HD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제 4K에다가 UHD 뭐 슈퍼 고화질 클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HD 클립을 가지고 4K 사이즈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저희가 포토샵의 매직을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디테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줌인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 클립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도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키운 거잖아요. 줌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희미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 픽셀로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시게 이렇게 키우고요. 그러면 좀 희미하잖아요. 이 정도까지 줌인을 하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새로운 이펙트는 디테일 프리저빙 업스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작년에 포토샵에 이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똑같은 모션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레이어가 있죠. 하나는 트랜스폼 발류가 256%까지 간 거, 또 하나의 버전은 이 새로운 이펙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디테일 프리저빙 업스케일입니다. 똑같은 스케일 값입니다. 256% 똑같죠. 그런데 차이를 좀 보세요. 보이세요? 차이가? Before, after. Before, after. 또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We've got 자, some 여기에 motion 보면은 in this shot. 그 모션이 좀 있죠, 움직임이 있죠. As we zoom in, 그래서 줌인을 하면 한 280% 정도까지 가는데 굉장히 노이즈가 많죠. in the skin tone, 그래서 여기에 and we lose a 그 lot of the detail of the 스킨이 necklace. So it's 굉장히 뭐 희미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펜던트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회색의 노이즈가 많은 거예요, 비디오에. 그런데 이 세 방법을 사용하면, 세 피처를 사용하면, 자, 디테일 프리저빙 업스케일을 사용하면요, reduce noise. 이거는 reduce noise value를 50%로 했습니다. You see the difference? 여기 차이가 보이세요? before고 After, 이게 after입니다. before, before, after. much cleaner. 훨씬 깨끗해졌죠,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이 줌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이르지 마세요. 그래서 120%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이 디테일 프리저빙 업스케일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The last thing I want to show you here 마지막으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보여드릴 is something 것은 dealing with making many different 많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프로퍼티를 하나에서 카피를 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그 링크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텍스트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그런 그 텍스트가 계속 나오죠. 이 작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티가 있고 여러 많은 그 서컴포지션들이 있습니다. 폭포수, 카야크 타기, 또 뭐 엑스플로어 탐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쿠아이 섬에 대한 그런 클립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요, 전화가 오는데 고객이 전화 건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빨간색을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바꾸면 좋겠어요. 모든 그 컴포지션에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진짜 최악이죠.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아주 강력한 피처가 있습니다. 엑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피처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들을 쉽게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코드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코드라고만 하면은 겁먹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엑스프레션 하면은 코드니까 복잡해가지고 다들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엑스프레션이라고 하는 파워를 쉽게 코드 작업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컴포지션 보시면요, 여기 집 라이닝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죠. 이것을 조금 스크롤 다운을 하고 이 프로퍼티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레이어의 키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또 애니메이트 프로퍼티들이 또 많이 있죠. 여기에서 개별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전체 레이어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디트에 가면 Copy with Property Links, 프로퍼티 링크와 함께 복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고 이것을 다른 예에다가 페이스트를 붙여 쓰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텍스트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카야킹이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뀌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 밑에는 모든 값들이 지금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숫자가. 그리고 이퀄 표시도 있고 또 exp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스크린 지금 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쪽으로 스크롤해서 보면은요, 코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코드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이 코드를 써갖고 이 텍스트 레이어의 모든 프로퍼티들을 오리지널 컴포지션하고 연결시켜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있기 때문에 원래 마스터 컴포지션으로 오리지널 컴포지션으로 가서 보면은요, 여기 빨간색을 채웠죠. 이것은 노란색으로 바꾸겠다. 채우는 색을 노랑으로 바꾸고 프리뷰를 여기서 해보죠. 그러면 노랑으로 바뀐 걸 보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컴포지션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서 보시면 다 자동으로 노란색으로 업데이트 됐죠. 이 밑에 컴포지션은 어떨까요? 보세요. 역시
어디 갔죠?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글자가 예, 그럼 이쪽 걸로 가보죠. 예, 자동으로 노란색으로 다 업데이트가 됐음을 보십니다. 또 마스터 링킹 컴포지션으로 가보면요, 모든 컴포지션이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쉽게 하나의 컴포지션에서 디자인을 하고 모든 다른 그 연결된 컴포지션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복사하고 레이어를 그 붙여쓰기 하면 됩니다. 또 그 copy with property links를 사용을 해서 모든 컴포지션에 다 그대로 자동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릴 것인데요. 저희가 애프터 이펙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그 출시했을 때 새로운 그 통합을 시네마 4D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통합을 한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맥슨의 시네마 4D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D 오브젝트의 3D 오브젝트를 비디오 레이어에 그 컴포즈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그 라이브한 3D 오브젝트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포토샵의 경우 어떻게 됐냐? 또 저희가 포토샵에서 3D 오브젝트 그리고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또 출시한 그 기능들이 있는데요. 3D 모델링 툴을 여러분들이 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애프터 이펙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와서 찾아보시면은 없어요. 못 찾으십니다.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 안에 들어가시면 애프터 이펙트를 다운로드한 다음에 3D 모델을 불러오시면, 그리고 3D 모델을 찾고 싶으시면은요, 여기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시네마 4D 유저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 시네마 4D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탑 프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 탭을 그 선택을 하시고 그 모델 중에 하나를 불러들여오고 애프터 이펙트 안으로 그 모델을 갖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에디트 오리지널 편집을 선택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잠깐만요. 시네마 4D가 이미 컴퓨터 안에 있는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가 있으면 시네마 4D가 자동으로 포함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시면은 애프터 이펙트와 비디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쓸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것을 모델링 툴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첨단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종종 그 맥슨이 그 스크린에 그 코드를 또 이렇게 팝업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시네마 4D의 완벽한 버전을 보고 싶으셔서 쓰고 싶으시면 그걸 또 이용하시면 되겠죠. 맥슨 사이트에 가셔서요. 사이트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어딨나 찾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강진호 선배님께서 폴과 함께 포토샵 세션에서 보여드릴 것인데 3D 모델링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런 툴이 이미 애프터 이펙트 안에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애프터 이펙트는 그만하고요. 여기서도 프렐루드를 좀 닫아버리고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인 어도비 스피드 그레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동안에 타임라인 시퀀스를 좀 여기서 작업을 좀 해볼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컬러에 대한 겁니다. 컬러 작업을 비디오에서 할 때는 오래전부터 어도비가 제공한 툴이 있었죠. 포토샵에서도 하실 수가 있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컬러 작업하셨습니다. 또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이렇게 컬러 작업을 동영상 갖고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특별히 컬러만 그 포커스를 해서 스토리텔링에 컬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문 툴을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어도비 스피드 그레이드라고 하는 툴이고요. 이 스피드 그레이드를 저희가 아주 최근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의 아주 새로운 그 툴입니다만 하이엔드 영화 업계에 있어서 꽤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것입니다. 스피드 그레이드 CC는 컬러 그레이딩 툴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 그 영화
작업 그 워크플로우에 보시면은요, 영화나 사진을 가지고 편집 작업을 할 때 그 편집을 마치죠. 그러면은 이 편집된 것을 그 럭킹을 해서 더 이상 변경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컬러 그레이딩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죠. 근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푸티지를 그 편집하고 이제 컬러 그레이딩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기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지금도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요, 여기서 뭐 트랜지션 이펙트, 뭐 스크롤 바운드 이런 것들하고 픽처 이펙트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이것을 그 보내서 컬러 작업을 하려면 그걸 다 없애야 됐습니다. 여기 짧은 타임라인입니다만 좀 복잡하죠. 4개의 픽처 이펙트가 있고요. 또 뭐 고프로 카메라를 사용한 그 고프로 이펙트도 있고, 또 레드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한 영상도 있고, 또 DSLR 카메라를 사용한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또 완전 그 풀 트랜지션 이펙트를 여기서도 주었죠. 이것은 그 푸시 효과고요. 또 다음 것은 아주 세계에서 가장 그 최고의 트랜지션이죠. 페이지 필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페이지 필 효과는 비디오의 경우 그 디자이너의 경우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왔던, 진부할 정도로 많이 사용해왔던, 그래서 우습기도 한 그런 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려면 이런 효과들을 없애고 나서 보내줘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스피드 그레이드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시퀀스를 가지고 한 번에 디렉트 링크 투 어도비 스피드 그레이드를 선택해가지고 바로 그 스피드 그레이드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피드 그레이드 안에서 그 동영상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타임라인이 프로미어에 있던 것이 그냥 그대로 스피드 그레이드 타임라인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지션 전환, 화면 전환 효과도 있고요. 이 푸시 효과도 그대로 들어와 있죠. 또 그대로 보셔요. 페이지 필 효과 나타납니다. 나타났죠? 또 뭐 픽처 인 픽처 이펙트도요.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픽처 인 픽처 이펙트가 스피드 그레이드 안에 그대로 있는 거 보십니다. 그리고 이 푸티지를 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가지고 그 푸티지의 여러 다양한 그 파트에 그 컬러 그레이딩을 주고요. 또 뭐 모션 필도 줄 수가 있고요. 매칭을 시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그 채도를 이 몇몇 부분에서 높이고요. 이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채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또 뭔가 좀 극적인 것을 주겠습니다. 이 푸티지에 조금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버튼 Direct Link to Premiere를 눌러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 작업 마친 것을 락시켜서 정지시키고 난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왔다 갔다 아주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딩하는데 한 2, 3초 걸리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다 로딩이 됐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그 컬러 그레이딩 이펙트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프리미어에서 그 컬러 그레이딩 한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끄고 나서 작업하고 다시 맨 끝에 가서 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 그레이드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큰 유연성을 저희가 드린 것입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몇 가지 아웃풋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내보내기 하겠다 하면요. 커스텀 포맷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만든 그 포맷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3에서 유튜브로 보내는 그 포맷이죠. 유튜브는 4K 비디오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있어요. 4K로 찍은 걸로. 근데 문제는 제가 비디오 전문가다 할 때 여러분들 중에 비디오를 유튜브 포스트 해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봐 주세요.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려보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없으세요? 예, 저쪽에서 손을 조금 더 몇 분이 들어주시네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경우 문제는요. 제가 뭔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잠재적인 고객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요. 유튜브는 좋은
보시면 못 됩니다. 여러분들 그 웹사이트, 유튜브 웹사이트 디자인 한번 보셨어요? 우선 굉장히 밝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밝아요. Second off, 둘째 문제는요. I have all of these 제가 design 이 videos over here. 모든 비디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고객의 그 관심이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리아나 비디오까지 있고요. So this ruins 그러니까 the message.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잠재 고객이 제 걸 보는 대신에 경쟁사의 것 옆에 있는 거 보고 아 저거 더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Send your clients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또는 잠재 고객에게 여기 인터넷이 조금 안 됐네요. 끊겼는데 Wouldn't you like to send clients to 클라이언트에게 그 페이지를 full control? 여러분이 보내는데 완전히 그 페이지에 대해서 풀 컨트롤 하고 싶다 할 때는요. 이게 비헨스 프로 사이트입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은요. URL 실제 그 URL이 carlsule.prosite.com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pro site 그 with your creative cloud.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 안에 있는 프로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인지요? 손 들어봐 주세요. This is such a great advantage. 네, Thank you, 이거 sir. 아주 좋은 이점이다. 예,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예, 그렇게 멀리 보내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던졌습니다. 죄송해요. 멀리까지 안 가서요. 죄송합니다. My aim is really off lately. 예, 제가 이렇게 좀 던지는 힘이 모자라네요. 네. 이제쯤 If 됐죠. you haven't used your 그래서 pro 여러분이 site, 프로 사이트 it's 사용 so 아직 easy 안 to 하셨다면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사용하세요. main page 여러분의 in 비헨스에 있는 메인 페이지로 가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어도비 아이디를 가지고 사인인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 프로 사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프로 사이트로 가시면은 여기 프로 사이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여기 디자인 뷰를 클릭을 하셔서 폰트, 텍스트, 컬러 등등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모습 자체를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가 있어요. 폰트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조정하고 변경한 것을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업데이트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추가적인 정보들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피드가 이 측면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에 고객이 와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리프레시 하면은요. 지금 방금 가한 변경이 그대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프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 비헨스 유저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을 다양한 사진, 동영상, 클립 등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프로 사이트에 보여줄까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주 똑같이 그대로 재생할 수 있고요. 유튜브처럼. 또 이거 한번 UHD나 4K 텔레비전 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 보시면요. 여기 맨 위에 있는 풀 4K인 2160 픽셀짜리 그 퀄리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용하실 수 있고 아주 그 비디오 툴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재미있는 피처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